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는 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문항들을 뽑아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평이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1번에 나왔던 고지도와 지리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가와 나가 나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고지도가 그리고 나에는 지리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가는 밑에 나와 있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리고 나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가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택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리지는 대동여지도보다는 좀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로 바꿔줘야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A는 교통, 통신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대동여지도 밑에 있는 이 지도표입니다. 지도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읍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역참이 나오기도 합니다. 둘 다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역참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고 써 있는 곳을 보니까 지금 두 번째는 역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참은 오늘날의 역과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말을 타고 이제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역의 역할을 했던 것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A는 교통통신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의 교통기능을, 통신기능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40리 이상이다. 자, 대동여지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심리척이라고 하는 거였죠. 심리척. 심리바나 하나의 방점을, 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보시면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찍혀 있습니다. 심리마다 하나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4개를 찍으면 40리가 되겠죠. 그 후에 4개의 점 다음에 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40리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까지 맞고, 자, 리을도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 기억은 가거지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중환의 택리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가거지의 조건 4가지가 있죠. 4가지 가거지의 조건. 뭐가 있었냐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얼마나 풍수 지리상 명당에 해당이 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경제적인 효과, 물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교통에 대한 게 나와 있으면 생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지금도 얘기하는 인심이 넉넉하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쟁, 당파 싸움이 없는 곳 이라는 의미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산수, 자연환경이 좋은 것은 산수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매우 비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뭐가 이제 해당이 될까요? 네, 생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가거지의 조건 중 인심이 아니라 생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틀렸고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신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지도는 3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상위 4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다까지 지도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상위 4개의 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부터 가나 다 이제 3개의 지도를 보면 각각의 특징적인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력과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지를 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전되는 곳이 강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상북도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강원도와 경기와 충북, 지금 이 강원도, 경기, 충북 요 3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중상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댐을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지역이 수력 발전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들인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 경기와 충북, 강원, 그리고 경북이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가가 수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많아야 합니다. 네, 흐린 날이 적고 햇빛이 많이 있어야 그만큼 발전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나에 함께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의 가장 특징적인 건 어디가 들어간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1등과 2등으로 들어가는 지역, 거기가 바로 태양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은 이제 천일염이라고 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는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만큼 일조량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함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양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게 하나가 다가 될 텐데, 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력하면 가장 유명한 것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제주도입니다. 자,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왜 풍력 발전을 하기가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척추에 해당되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즉, 이 태백산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태백산맥 위에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만큼 풍력 발전에 유리하고, 바다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해바다와 가까워서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하기 좋은 조건이다. 강원도, 경북, 제주 이렇게 3지역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풍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는 수력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지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 풍력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다로 바꿔줘야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나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이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자, 이거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나도 2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는 일조 시간이 긴 지역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일조 시간, 하루에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긴 지역, 햇빛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양광은 수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 생산, 전기를 언제부터 생산을 했느냐라고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수력 발전을 먼저 시작을 하고 태양광 발전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늦다
늦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4번도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태양광은 다 풍력보다 국내 총 발전량이 많다. 자,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 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11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1등이 어디냐?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이 나머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는 내 구의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 이제 기억나나요?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낮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낮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으냐,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러 혹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지역이냐 혹은 나가는 지역이냐를 판단하는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 인구가 더 많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은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낮게 나올 거고요. 그 지역에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100보다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지역을 놓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주간인구 지수가 32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의 중구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아래입니다. 즉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일을 하기 위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 즉 업무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주택 지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서울의 노원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D 지역이 169로 주간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D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중구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부산의 중구고요. 이제 여러 대도시마다 중구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졌으면서 중심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인데 C 같은 경우에는 93으로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아래로 떨어졌죠. 여기는 업무 지역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산의 사하구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사하구를 비롯해서 사하구 위쪽에 있는 구가 사상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굉장히 큰 구가 하나 있죠. 그 구가 어디냐면은 강서구입니다. 부산의 서쪽에 있는 서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지역의 공통점이 뭐다? 제조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 거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지역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거기 살고 있는 인구가 많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상주 인구가 아니라 주간 인구가 많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B는 노원구는 A 중구보다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입은 들어온다는 말이죠. 유입이 틀렸고요. 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C는 D보다 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D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를 내는 게 전형적인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들이 제조업 단지인지를 알고 있니? 라는 것까지 하나를 더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이쪽이 전통적인 제조업 지대이기 때문에 중구보다는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과 5번도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부산의 중구는
A보다 서울의 중구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주간인구 지수에서도 보면 중구는 106, 부산의 중구는 169, 서울의 중구는 321로 훨씬 더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D는 A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4번 오답이고요. 자, 5번 D는 부산의 중구는 부산의 부산의 사구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지구죠. 그만큼 집이 별로 없습니다.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으려면 그만큼 주변에 집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거주할 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인 사하구 같은 경우에 사하구가 훨씬 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그래서 D는 C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다라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5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A, B 시기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1월, 8월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와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에 있는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위도상의 지역이 두 지역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자, 동해안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은 강릉입니다. 동해안 쪽 강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해안 쪽에 있는 지역은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해안 쪽에 있는 북한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 쪽 북한 지역은 평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 인천, 원산, 강릉 이렇게 위치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왼쪽에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평균 기온 차이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밑에 한번 설명을 읽어볼까요? 평균 기온 차이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평균 기온 차이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지역과 마이너스가 나오는 지역, 플러스가 나오는 지역들은 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지역은 네 지역 중에서 더 이제 기온이 낮은 추운 지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이 찍혀 있는데 어떤 점은 가운데가 채워져 있고 어떤 점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A 평균과 B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양상이냐? B 같은 경우에는 0을 중심으로 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적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굉장히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름과 그리고 겨울의 기온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면 겨울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기후를 할 때 1월 평균,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지역들마다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져야 그것들을 특징을 잡아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으니 A는 1월 그리고 B는 8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1월에 대한 기온 그리고 B는 8월이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됐네요. 자, 그럼 각각의 지역이 가나다라가 어떤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저희가 1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기온이 높습니다. 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겨울에 따뜻한 지역이 어딜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따뜻하려면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여야 할 겁니다. 같은 이제 산지가 아닌 그런 지역들을 가정을 한다면 평지의 개념에 있을 때 저위도일 텐데, 자, 인천과 강릉 중에서 그 중에서도 동해안 쪽이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강릉이 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겨울에 따뜻하니까요.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해안 쪽에 점을 찍어 놓는 건 겨울에 따뜻한 지역을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A감 1월 달에 높은 기온이 있는 지역을 봤으니 낮은 기온의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프를 보실 때는 그 그래프의 값이 양극단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에 있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문제 풀기에 더 이제 수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중에서 가장 추울 때입니다.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가장 따뜻하려면 일단 위도가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고위도로 가야 춥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인데 동해안 지역은 아무래도 바다의 영향으로 좀 더 따뜻하겠죠. 그런데 지금 찍혀있는 평양, 서해안 쪽에 평양을 보면은 서해안 바닷가도 아니고 내륙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륙이면서 고위도인 평양이 가장 겨울에 춥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라는 평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와다 같은 경우에는 겨울 기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겨울로는 알 수가 없고 여기 지금 가운데에 채워져 있지 않는 8월 기온으로 봐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춥고 좀 더 시원한 편이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덥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산과 인천 중에 구분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름에 좀 더 시원한 데가 어디일까? 아무래도 고위도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산이 좀 더 시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천은 아무래도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내륙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좀 더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는 동해안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동해안이 맞죠. 강릉이니까 동해안이 맞지만 다는 인천이기 때문에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가와 다의 1월 평균 기온의 차이는 나와 라 간의 1월 평균 기온의 차이보다 크다. 1월 평균 기온이니까 채워져 있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다 같은 경우에 요 차이와 그리고 라와 라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나와 라의 차이가 더 크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가와 다가 더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얘를 작다라고 고쳐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지금 다는 우리가 인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평양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양과 인천은 우리가 한국지리를 배우면서 소우지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웠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소우지라면 같은 개념의 이제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면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여기 북한이라고 고쳐야겠네요.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연강 수량이 남한 같은 경우에 1,300mm 정도 되는데 북한은 이제 내륙이 좀 많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좀 덜 받기도 해서 강수량이 적습니다. 800mm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다와 라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인천이 더 강수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라는 가보다 평양은 강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연교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가부터 나까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도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면 지금 경상북도 지도가 나와 있고 지금 맨 위에 있는 지역은 울진입니다. 경상북도 울진,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역은 청송.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역은 대구 옆에 붙어 있는 경산입니다. 네, 대구에 있는 인구가 경산에 아파트를 짓고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다 나와 있는데 밑에 총 외국인 주민 수도 함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가나다라고 해서 각각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지역 중에서 과연 어떤 지역이 가나다인가 이걸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지금 총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다를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지금 외국인 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세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은 경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는 경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와 나가 이제 울진이냐 청송이냐인데 지금 수를 보면 울진과 청송, 가 같은 경우가 울진 그리고 나는 청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인구 차이로서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에 조업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고 그러다 보니 인구에 대한 차이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울진, 나는 청송, 다는 경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울진은 청송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울진이 가였죠. 가의 이제 총 외국인 수는 여기 지금 2,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에 청송은 400명입니다. 그래서 울진은 청송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은 청송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자, 여기 외국인 근로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가 울진이고 나가 청송, 다가 경산이죠. 자, 울진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그리고 청송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있습니다. 울진이 청송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데 비율까지 높아요. 그러니 당연히 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은 유학생의 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 자, 경산 같은 경우에 다를 보면 되는데 유학생의 수가 지금 여기 회색깔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회색의 비율이 외국인 근로자인 진한색의 비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학생의 수가 더 많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맞는 선지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지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다. 성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많다. 어느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 남자가 많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건 정답이 울진이 되겠습니다. 성비 비율로서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해안 도시이면서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일들이 워낙 고되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에 대한 걸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농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닷일, 어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울진이 가장 높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선지 한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청송은 울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상태에서는 남녀가 나뉘어져 있지만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이라고 해서 남녀를 포함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을 합쳐서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B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결혼 이민자입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남자 양쪽 다 보면 남자의 비율은 거의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여자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울진의 여자 비율보다는 여자 결혼 이민자보다는 청송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송이 더 많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게 맞는 내용이라서 5번도 정답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라는 각각 강원, 대전, 울산, 충북 중 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가부터 라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금 전국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고요. 전국을 기준으로 가나 다라가 분포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와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1차 산업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라는 1차 산업이 조금 높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강원, 대전, 울산, 충북 네 지역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1차 산업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가 적다라는 얘기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다에 해당이 되는 건 대전과 울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와라에 해당이 되는 건 강원과 충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와다의 차이는 3차 산업이 어디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가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중화학공업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은 2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대전만큼이나 3차가 높아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는 대전, 다는 울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라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와라도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이 어디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지역이 강원이고, 그리고 더 낮은 지역은 충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관광산업 자체가 3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3차 산업이 높은 나가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대전은 강원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이게 대표적인 뭐죠? 네, 관광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광산업 자체는 강원도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나보다 종사자 수가 적다라고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될 거고요.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대전은 다인 울산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매출액이 많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는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연구 산업을 주로 하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과학의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강원은 다인 울산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울산은 워낙에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총생산이 1인당으로 나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4번 라는 충북은 울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산업하면 빠질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죠. 그래서 충북이 더 높다는 게 아니라 더 낮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오답이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충청권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의 이제 대전은 충청권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만 강원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라는 각각 구미, 당진, 여수, 화성 중 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4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4개의 지역 중에서 2001년부터 해서 꾸준히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가 화성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제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화성이다. 일단 하나를 잡고 가셔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 가와는 2001년에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성장하는 듯 하더니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도시죠. 여기는 바로 구미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공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탈공업화. 구미에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LG가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탈공업화 현상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나는 구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와라는 사실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한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다보다 2001년만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 좀 더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는 점점점 성장 중이어서 라를 제끼고 2021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 지역 중에 어디가 여수고 어디가 당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가 바로 당진이고 그리고 라가 여수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진에 제철소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 지역으로, 그중에 당진 같은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게 됐고요. 제철소가 1990년대부터 건설이 되면서 관련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수 같은 경우에 뭐가 유용하죠? 네,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그런데 이 석유화학단지가 만들어진 게 좀 예전이에요. 197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1년 그래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당진보다는 좀 더 제조업 종사자가 많았는데 이때 이후로는 조금 더 이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래프인 라가 여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1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구미가 화성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가 화성보다 많지 않죠. 적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로 고쳐주셔야 되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화성은 당진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금속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네, 제철소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당진에는 제철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없죠. 그래서 가는 다보다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이 되겠고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구미는 화성보다 전국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구미는 원래 섬유가 더 유명한 도시고 그리고 이마저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 되겠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구미는 라보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섬유와 전자 구미에 전자공단이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관련된 제조업 사업체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라 중에서 2001년에 비해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영남권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어디죠? 화성이죠. 화성은 영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경기도 화성시. 그래서 5번도 틀리고 2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